47강 수업은 162페이지 6번부터입니다. 162페이지 6번부터 자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47강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 그림은 A, B 두 성분으로 된 합금 농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합금 농도를 표시하는데 임의의 점 P가 요건 이제 X와 Y 좌표로 된 P가 B에 가까워질수록 그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렛대 관계의 원리입니다. 이게 B점에 가까워질수록 B 농도가 증가하고 A 농도는 멀어졌잖아요. 그럼 A 농도는 감소한다. 이게 됩니다. 이게 지렛대 원리입니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니켈 28%, 몰리브덴 5%, 나머지 철입니다. 요 합금이 뭐냐? 요걸 우리는 하스텔로이라고 합니다. 그건 철이 주축인데 니켈이 28% 꽤 많이 함유했습니다. 몰리브덴이 5% 함유했습니다. 요 합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합금은 염산에서는 내식성이 있습니다. 염산 독하죠, 그죠? 가공성과 용접성도 겸비한 합금은 하스텔로입니다. 하스텔로이. 자, 여기에 마그날륨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이드로날륨을 딴 말로 마그날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중에서 내식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스텔로이는 대표적인 게 하스텔로이 B다. 그래서 요거는 내염산 합금입니다. 염산에 강합니다. 대표적 하스텔로이 합금 하스텔로이 B 계열, C 계열이 있습니다. B 계열은 비산화성산의 염산에서 끓는 전까지 모든 농도에 견딥니다. 염화수소 가스, 환원성 용액에서 잘 견딥니다. C 계열에는 여기에 몰리브덴 대신 크롬이 또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산, 염소 등의 산화성 분위기에서 내식성 향상된 소재입니다. 또한 우수한 내산화성 가진 내열합금 하스텔로이 X가 있습니다. 황산, 인산, 플로르와 이온의 내식성 가진 계량합금 하스텔로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스텔로이는 대표적으로 B를 많이 쓰는데 C, 또 계량화 X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일렉트론은 엄밀히 말하면은 물론 마그네슘에 알루미늄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한다. 알루미늄 합금은 아닙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에 아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항공기, 자동차 소재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비중이 가볍거든요. 이게 합금하면은 비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항공기, 자동차 소재 등에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대해서 또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알루미늄 비철금속. 전기 전도율은 은굴이 금 다음으로 높다. 맞습니다. 비중 약 2.7 맞습니다. 이 산화는 잘 됩니다. 근데 요 Al2O3 산화알루미늄은 보호피막이 있어서 내식성이 우수하다. 요것도 많습니다. 알칼리 수용액 중에서는 침식되지 않으나 수산화 암모늄 NH4OH 중에서 곧잘 부식이 발생한다. 이런데 요거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염수 알칼리에서는 부식이 발생합니다. 염수 알칼리에서는 부식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알칼리 중에서는 침식되지 않으나 했죠. 그 다음에 9번 비중이 1.74. 이제 이렇게 하면 마그네슘입니다. 공기 중 가열하면 발화하며 심하게 연소하는 금속은.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온화 경영 칼카나 마알아.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이온화 경영이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 중에서 산화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명사진 찍으러 갈 때 충격을 주면 그 안에 마그네슘 가루가 있기 때문에 폭발은 펑 터집니다. 이것이 마그네슘이다. 10번 FEC의 평형상태도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반응은 편정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리와 납이 대표적인데 요거는 구리와 납이 녹아서 액체 상태에서도 서로 화합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액상이 처음 액상과 다른 액상의 다른 조성의 액상,
고상으로 등원가액적으로 변태하는 반응인데 요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 편정 반응 상태도는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 지금 여기서 안 다루는데 상태도를 말고 그림을 내고 이게 무슨 반응 상태도냐 이러면 그 그림을 잘 보세요. 액체 1, 액체 2가 분리되어 있는 게 있거나 그쪽에 보면 액체 L1과 액체 L2가 분리되어 있는 게 그 상태도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편정 반응입니다. 포정 반응은 철, 탄소 평형 상태도에서 나타나지요. 온도 1490도씨 탄소 0.18%에서 뭐냐면은 고전에는 델타 고용체를 이 액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결정을 포위했다 해서 포정 반응입니다. 델타 고용체를 액체가 포위하고 있다가 1490도씨 탄소 0.8%에서 하나의 감마 고용체로 변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포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고용체와 액체 포정점에서 다른 한 개의 고용체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제가 고용체, 고체 이건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순철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Fe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을 때 이걸 고체가 되었을 때도 고용체란다는 거 알아두세요. 공석 반응, 공석은 뭐라고 했죠? 공동석출이다. 그래서 고용체에서 고용체가 2개가 나오는 걸 공석 반응이랍니다. A1 변태, 강변태 723도씨 탄소 0.8% 이게 폴라이트의 변태입니다. 감마 고용체 오스테나이트에서 순철과 시멘타이트, 페라이트 2개가 청상으로 나타나는 걸 공석 변태라고 합니다. 강변태라고 하는데 요거는 2개의 조직이 청상으로 나타나는 라멜라 조직인데 이걸 폴라이트라고 합니다. 마치 그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진주 모양이더라. 그래서 이 공학자가 폴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163페이지 11번 대표적인 신소재입니다. 형상기억학금이면 참 많이 했습니다. 니켈 티탄학금입니다. 라에 있죠. 보통 금속 형태 변형 시 원래 금속간 결합 분리입니다. 그래서 내부 원자가 이동하면 다른 결합성이 되는데 원래 금속간 분리 내부 원자 이동은 다른 상이 되겠죠. 이거 성이 아니고 상이 됩니다. 다른 결합상, 다른 결합하면 뭐 이래 되겠죠. 이렇게 성이 아니면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하면 그러니까 다른 결합을 하면 변형 형태 고정되지만 형상기억학금은 금속 내 결정 격자 형태가 변하며 원자 간 결합 그대로 보존되고 적절한 조건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 형태의 격자로 되돌아가면 변형이 풀립니다. 대표적인 합금은 니켈 티탄 합금입니다. 자,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2번 주철의 성질에서 주조성을 나타낸다 이 말은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 수축성이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동성하고 수축성입니다. 주철은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강보다 CSI 성분 많이 함유하여 요 두 성분이 함유하면 유동성이 좋아서 잘 흘러갑니다. 구석구석까지. 수축성이 낮습니다. 주조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내었습니다. 열과 전기의 도체라 이 말은 양도체, 잘 우량한 도체다 이 말, 양도체이다 맞고요. 전성과 연성이 불량하다는 거 좋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가진다. 요것도 맞아요. 자, 금속 고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죠. 빛에 대해서 불투명체다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금속은 전성 연성이 좋아 소성 가공이 쉽고 빛에 대해서 불투명체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14번 탄소광에 함유된 원소 영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곳은 망간은 탈산효과는 없으나 O와 결합하여 MnO로 된다. 탈산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규소는 알파 고용체 중에 고용돼 경도, 인장강도, 탄성한계는 좀 높여줍니다. 연신율, 충격값을 줄입니다. 낮춥니다. 경도가 올라가면 이건 당연히 낮아집니다. 이는 철과 결합 후 Fe3P 인화철을 만들고 결정입자 조대화를 촉진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구리는 고탄수광에서 2.5% 정도면 양호하나 인장강도 탄성한계를 낮추고 부식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킨다. 부식에 대한 저항은 증대시키고 인장강도 탄성한계 요거도 뭐 좀 높여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도 틀렸습니다. 자, C2강에 망간 함유하면 S와 결합하면 MnS가 되어서 이게 황을 제거하고 탈산 효과도 있습니다. SI 함유하면은 인장강도, 경도, 탄성한도는 정대하고 연신율 충격값은 감소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구리를 함유하면은 인장강도, 탄성계수, 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증대한다. 자, 15번 금속을 가공할 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원자가 미끄러집니다. 전이가 일어나서 자꾸 한쪽으로 몰려서 미끄러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게 더 이상 이제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자 밀도가 미끄러지는 걸 슬립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미끄러지냐? 원자 밀도가 가장 큰 격자면과 최대인 방향에서 잘 일어난다. 다음 치수기법 중 공차값이 가장 작은 것에 속하는 것은, 공차값이 가장 적은 것은 여기 봅시다. 자, 앞에 걸 뒤에 걸 빼면 되는데 가에서는 0.02에다 마이너스라니까 플러스 0.01이 되니까 0.03입니다. 나에는 플러스 0.01에다 마이너스 0.0이라 0.02 요건 작지요. 다에도 0.03, 라도 0.0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가 제일 적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뭐 그 공간에다가 요런 걸 하나 또 해놨네. A1 도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가로 세로가 594, 841이다. 요건 어떻게 추측해서 나가느냐 하면은 A4 도면이 가로 곱하기 세로 210, 297이거든요. 그럼 A3는 요걸 두 개를 붙여가지고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297이 그 가로가 되고 297 하면은 274, 298, 19, 2는 4, 5. 여기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두 개씩 붙여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가로 세로를 바꿔 가지고 가면은 A1이 나오겠죠. A1은 A2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때 숫자가 840이 나오네, 841이다. 요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 A4 도면 가로 세로 210 곱하기 297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가로 세로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대 루트 2죠. 왜 그렇습니까? 297을 210으로 나누면 1.414다. 그래서 1대 루트 2고요. 모든 큰 도면을 접을 때도 A4 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접는다는 거 알아두고, 제도에서 NS라는 나스케일 척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나사 종류 중 미트 사다리꼴 나사는 TR입니다. 요 원어는 조금 이게 발음하기가 까다롭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미트 사다리꼴 나사는 TR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M은 미트 보통 나사, 미트 나사고, UNC는 유니파이 가는 나사입니다. 유니파이 보통 나사고, UNF는 fine 가는 나사입니다. 자,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의 크기는 이거 몇 번 나왔으면 문자 높이입니다. 자, 정면, 평면, 측면을 한 개의 투상도에서 볼 수 있게 그린 직육면체 투상도일 때
직각으로 만난 세 개의 모서리가 각각 120도를 이루는 투상도는 등각투상도법이다. 여기에 사투상도법은 경사의 줄임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투시투상도는 물체 모양 원근감 나타나게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KSA에서는 투상면에서 어떤 거리에 있는 시점과 대상물의 각점을 연결한 투상선이 투상면을 지나가는 투상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제도 통측의 제도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설명에 속하는 것은 A4 제도 용지는 넓이가 2제곱미터이다. 여기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210 곱하기 297은 0.210m입니다. 0.207m입니다. 요걸 곱하면 0.062737제곱미터입니다. 이게 2제곱미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B4 제도 용지 넓이는 여기 1.5입니다. 그러니까 A4 제도 용지의 뭐냐면은 여기 하면 한 1.5배 됩니다. 5배 계산하면은. 자, 요걸 알아두세요. A0 용지는 841, 1189, A4 용지의 세로 가로 비는 얼마? 1대 루트이다. 이런 거 다 맞습니다. 자, 제도 도면을 작성할 때 표제란에 기입하는 사항이 틀린 것은 재단 마크 같은 건 안 합니다. 척도, 투상법, 도면 번호 요것도 잘 알아두시고, 대상물의 좌표면이 투상면의 평행인 직각의 투상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투상법, 사투상법 뭐라고 했으면 제가 경사투상법이라고 했습니다. 사투상법 물체 투상면에 대해 한쪽으로 경사지게 투상하여서 입체적으로 그린다. 부등각 투상도는 여기에 정투상법은 각이 같죠, 그죠? 120도. 근데 부등각 투상도라는 것은 수평선과 두 개 축선이 이루는 각이 서로 다른 투상도를 부등각 투상도란다. 제도의 통칙에서 도형치수 기입 방법을 적합하게 설명한 내용인 것은 치수 중복기입 원칙이다. 아니죠. 치수는 계산 필요하도록 기입한다. 아니죠. 치수 가급적 도형 내부에 기입한다. 도형 내부에 아니죠.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보통 주 투상도에 기입한다. 맞습니다. 척도 2대1이라는 건 배척이에요. 실물 치수가 120mm인 제품의 도면에서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배니까 240mm다. 자, 회주철. 회주철을 나타내는 KS 규격의 제로 기호로 적합한 것은 회주철은 GC로 나타나는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그래서 요거는 인장강도 좀 낮습니다. 250. 백신가단주철 300. 구상흑연주철 450. 흑신가단주철 300이죠. 하여튼 회주철이 제일 낮습니다. 자, 백신가단주철은 WMC, White Heart. 이게 중심에 흰색이다 이래서 White Heart. 단조는 멜리어버립니다.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다. 흑신가단주철은 Black Heart 멜리어버. 이거는 중앙에 분리를 시켜가지고 흑연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신가단주철. 구상흑연주철은 접종제를 써가지고 여기에 흑연을 구상화시킨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리드가 12mm인 세줄라사 피치는 요거도 몇 번 했습니다. 3, 40이지, 그죠? 가상선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요것도 많이 했습니다. 특수 강화하는 부분은 특수 지정선을 사용한다. 여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굵은 1.3선을 쓰고 특수 가공하는 곳에 표시한다는 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상선은 몇 번 했어요. 인접 부분 참고, 가공 전후 모양 표시, 같은 모양 되풀이, 요거는 가상선이다. 치수기법에서 가는실선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형선은 아니다. 그죠? 치수, 보조선, 치수선, 지시선 이런 것은 전부 다 가는실선이다. 외형선은 굵은 실선 사용한다. 파단선은 물체 일부 생략, 파단면 경계에 나타나는 선을 자를 쓰지 않고 손으로 자유롭게 끊는 자유실선, 지그재그나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파선이라는 것은 은선이에요. 물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형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으로 수문선입니다. 요걸 파선 점점점인데 요거는 0.3 내지 0.4mm 정도의 굵기다.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공차 문자 등의 이 선을 쓰는데 0.1 내지 0.25mm로 아주 가는 실선이 쓰입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 공업 부분에서 제도 기본적이며 공통적 사항인 도면 크기 투상법선 작도 일반 단면도 글자 치수 규정한 것이 KS의 기본 또는 공통입니다. KSB는 기계, KSC는 전기전자, KSD는 금속입니다. 도면에서 단위기호 생략하고 치수 숫자만 기입하는 밀리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밀리미터는 기호를 안 써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 도면의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도면의 다른 척도 사용할 때 감, 품번 앞에 사용된 척도를 기입한다. 맞습니다. 표제란에 없을 경우에는 척도 기입을 생략해도 요 표제란에보다는 표제란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표제란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표제란 2로 한번 고려해 더 문맥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표제란 표제란 2, 표제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더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표제란 없을 경우에는 척도 기입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건 아닙니다. 표제란이 없을 때도 어디에든지 척도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척도는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입한다. 척도에서 1대2는 줄여서 그리라는 축척이고요. 2대1은 배척입니다. 크게 그리라는 겁니다. 제도 도면 치수, 표제란이 없을 때도 척도 반드시 기입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수 기입에서 도면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치수선은 부품 모양 나타내는 외형선과 평행하게 표시한다. 맞습니다. 길이, 높이, 치수의 표시 위치는 되도록 정면도에다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 치수 계산 가능할 때 기입하지 않고 지시선,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이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입해야 됩니다. 대상물, 기능, 제작, 조립 등 고려해 치수 명료하게 기입해 줘야 된다. 이거 잘못되면 안 되겠죠. 자, 요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특히 밑에 나사 종류가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도 여러분 시간 되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66페이지. 자,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의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조립도동 주로 기능 표시하는 도면에서는 물체에 사용되는 상태를 그린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도면에서는 물체에 가장 잘 나타내는 상태를 정면도로 한다. 맞습니다. 주 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 이걸 보조 투상도라고 하는데 이 투상도의 수는 되도록 많게 그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적게 그려야 됩니다. 주 투상도만 표시할 수 있을 때는 다른 투상도, 보조 투상도는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조 투상도는 그리지 않거나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적게 그린다. 특수 가단주처. 주철은 본래 단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조가 가능한 주철을 하려면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특수 가단주철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백신 가단주철은 두께 20 내지 25mm 두꺼운 주물에 적합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표면에서 내부까지 탈탄이 돼요. 표면은 오히려 순철로 연하고 내부는 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폴라이트가 많아 풀림 처리 후 FE3C 흑연인데요. 단조 가능한 주철인데 요거는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말이죠. 이게 단조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안 좋겠다. 내식성, 내충격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절삭성이 좋습니다.
흑심 가단주철은 BMC입니다. 인장 강도가 30 내지 40kgf/제곱밀리미터입니다. 이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메가파스칼로 하면 대략 한 300에서 400까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가단주철 경도는 규소압력 높을수록 높다. 그래서 가단주철 이 경도를 말합니다. 규소압력 높을수록 높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두꺼운 주철에서는 이게 안 좋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투상도 선정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숨은 선은 적은 쪽으로, 그리고 숨은 선은 많이 있으면 그거는 제도 잘못된 겁니다. 물체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일 때는 좌측면도는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체의 모양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을 평면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면도로 한다. 물체 길이 길 때는 정면도와 평면도만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물체 길 때는 굳이 측면도를 생략해도 된다. 물체의 모양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이 정면도이다 하는 것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 이걸 표면 조도라고 하는데, 기호중 다듬질 약충, 이것도 많이 했죠. FF는 줄 가공, 피니시가 들어갑니다. FR도 피니시가 들어가니까 리멀 하니까 FR이고, FS도 피니시 스크레이프 하니까 FS고, GH는 구멍을 뚫는데 그라인딩이나 구멍을 뚫는데 호닝, 그래서 호닝 그라인드니까 GH가 됩니다.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의 차, 최대 치수 허용차와 최소 허용치수 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치수 숫자와 같이 사용하는 기호 중 9 반지름 치수 나타내는 SR, 이건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죠? 알루미늄계 합금으로 SI는 주조성, CU 첨가하여 피삭성 향상시키는 알구시라, 요것도 제가 알구시라, 알루미늄 구리를 넣고 실리콘 넣은 게 라우탈,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에 쓰는데, 이때 SI는 왜 넣느냐? 주조성을 좋게 합니다. 규소는 주조성을 좋게 합니다. 구리를 첨가한 거는 잘 잘리도록 합니다. 왜 그 표삭성이나 피삭성이라 했냐면 그 재료가 자기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서 잘리니까 이걸 피삭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 통칙에서 가상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 것은, 이것도 몇 번이나 했다, 그죠? 자, 특수지정선은 굵은 1.4선이고 0.8 내지 1mm다. 이것도 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까지, 이제 제도 부분이 여기까지니까 조금 더 하기도 좀 그렇고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